548페이지. 그리고 컴퓨터 예산은 또 277번 남의 상사. (548페이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조인호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호 체크할 것. 자, 추가 자료에서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회사는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비과세란 이야기죠. 다음 조인호 씨는 전산세무이급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자격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그냥 과세겠죠. 자격수당을. 자, 조인호 씨는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자, 업무에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것도 좋은데 배우자 명의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가 되겠죠. 비과세 대상이 안 되네요. 다음 조인호 씨는 만 2세, 만 5세 두 명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그러면 육아수당은 지금 6세 이하 자녀들한테 주는 거죠. 뭐 20만원 받아도 10만원 비과세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비과세고 공제에는 특이한 부분이 없어요. 그럼 수당만 맞춰서 쓰면 되겠네요. 자,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자, 문제에서 기본급 상여 있고 식대는 비과세였죠. 이거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였어요. 그래서 과세로 해서 자가운전 보조금 과세로 사용을 하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여기 비과세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과세로 자격수당, 자격수당은 당연히 과세고, 다음 육아수당은 비과세였죠. 육아수당이다. 그럼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수당이니까 부라고 해서 없애버리고, 그럼 얘는 전부 다 총 7개인가 보네요. 자, 공제는 특이한 점 없죠. 그럼 다 만들었으면 이제 확인하고, 1월달 급여고 급여 지급일은 말일이다. 31일. 자, 이건 아니요라고 하고 조인호 씨 거만 쓰면 되죠.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났어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이제 558페이지로 갈게요. 558페이지 558페이지 회사는 27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 이종석 사원에 대해 수당공제 등록 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를 입력하며 급여 자료에 해당 없는 수당은 부로 표시한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3개가 있는데, 그리고 공제는 특이한 점이 없죠. 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15,000원이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고 이종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자, 지금 우리 문제들 보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뭐 과세 비과세 판단 안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비과세다. 뭔가 한 개 더 시키니까 이렇게 문제 형태로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클릭하고, 뭐 이번엔 복잡하지 않나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면 이거 2개 그대로 쓸 거잖아. 그럼 안 쓰는 거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얘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부라고 할게요. 뭐 위치 안 맞춰도 이건 별로 안 복잡하네요. 안 쓰는 것만 부라고 하면 되죠. 맞추셔도 어차피 나오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 충족했으니까. 자, 확인 버튼 누르고 월급은 1월달이고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다. 31일이고 이종석이 기본급 200, 식대 12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하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끝났죠. 자, 이렇게 시원찮을 때는 항상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겠구나. 근데 시험 문제에서 지금 저하고 같이 보니까 별로 느낌이 다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는 문제 읽으면서 여기에 급여 자료 입력시켰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시켰네. 왜냐면 시키는 것들 빠뜨려 가지고 감점 받는 것들은 우리 억울한 거죠. 그래서 뭐뭐 시켰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사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안 어렵잖아. 근데 안 열어가지고 틀리면 억울하죠. 자, 그럼 얘 날짜가 1월달 급여를 1월달 지급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 제가 왼쪽 12번 전월 미환급세액에 15,000원 그냥 그대로 가서 써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올해 원천징수한 거 이 금액 내야 되는데 15,000원 전월 미환급 있으니까 조정되어서 이번에 이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월 작성한다 적혀 있는 건 항상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매월 다음 달 지급일에 이달에 다음 달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하는 거예요. 기속이 아니고 지급일에. 만약 예를 들어 1월달 월급을 6월 10일 날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3월 10일 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매월 일반적인 거니까 매월 한다는데 걱정 안 하셔도 체크되어 있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가끔 반기라고 하면서 얘 신고 안 한다고 하는 정신 이상하신 분들이 이의제기 신청할까봐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가능하다 했죠. 그러면 7월 10일 그리고 1월 10일 날 6개월치를 한 번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체크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잘못하면 수정신고를 해요. 그럼 가산세 3%에다가 우리 이자 만분의 2.5 계산해서 수정신고 할 거고, 여기 가산세 있잖아. 그래서 그리고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도 할 거고, 이게 지금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대로 하고 창 닫으면서 그냥 저장하시면 돼요. 제가 말이 많은 거지 방금. 그냥 저는 미환급세액 쓰고 닫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568페이지로 가서 다음 회차
568페이지. 회사는 279번. 1번. 현재 대표이사 박지성의 급여는 매월 기본급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당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을 검토 후 다음과 같이 대표이사의 급여 체계를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아래에 제시된 급여 체계로 구분하여 대표이사의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 사항을 반영하라. 단 관련 수당 등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제 항목은 입력하지 않으며 수당 등록에 해당 사항 없는 것은 불허한다. 자, 지금 별도의 언급이 없는 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랬는데 별도의 언급이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럼 비과세 우리 이야기했던 건 전부 다 비과세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연구보조비는 전부 다 비과세 대상이라고 봐야겠네요. 비과세라고.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고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육아수당 비과세. 다음 비과세, 연구보조비, 자, 얘도 비과세죠. 지금 이 문제는 공제도 없어요. 수당만 6개가 적혀 있어요. 그죠? 이렇게 6개 만들고 그럼 사용하지 않는 거는 얘는 상여 준 적이 있나 보네요. 그럼 상여 빼고 나머지는 불호.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기속을 1월분 급여고 지급은 말일 1월 31일 날 박지성 급여 375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이제 또 577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280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이용하여 개발 2팀 홍수연 팀장의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기본급 있고 상여 있고 식대 공제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수당 등록 시 불러온 항목은 그대로 두되 급여 명세에서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허 체크하시오. 당사는 모든 임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 과세란 이야기죠. 식사 제공과 함께라고 적혀 있으니까 식대는 과세고. 다음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 안 하니까 비과세. 지급하면 이것도 과세가 되는 거였죠.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54,000원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도 월급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가서 수당공제로 가고 기본급여하고 상여 있고 직제수당 당연히 과세 그대로 쓸 거고 식대가 과세였죠. 그러면 식대 과세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였고 더 이상은 해당 사항이 없었네요. 직책수당 그럼 지금 여기는 이렇게 총 5개만 기본급여부터 해서 총 5개만 있으면 되고 더 이상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만. 자, 만들어졌죠? 자, 그럼 10월달 월급을 10월 31일 날 3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하면 이제 월급 입력은 끝났고 그럼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10월달 급여를 10월달 전월 미환급세액은 54,000원. 창 닫고 저장하면 끝. 자, 또 다음 이번엔 다다음 회차예요. 자, 597페이지로 가서 597페이지 597 회사는 282번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부 사원 서주원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12월분 급여자료 입력을 하시오. 단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수당 등록 시 월정액은 체크하지 말고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어 체크할 것. 자, 일단 항목 종류가 많네요. 그리고 공제 쪽에도 가불금도 보이네요. 자, 추가 자료에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의 식사 제공은 하지 않는다. 밥 제공 안 하니까 비과세겠네, 식대는. 다음 서주원은 만 6세의 자녀가 있으며 회사 정책상 1인당 20만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서주원의 배우자는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비과세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자, 배우자가 뭐
비과세 적용받고 있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럼 나도 똑같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배우자가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만 하면 되는 거고, 소주원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실제 여비를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다. 실제 여비도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받으면 이건 과세라고 했죠. 돈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럼 얘는 과세네요. 소주원은 사설어학원에서 외부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얘는 과세고. 소주원은 12월 초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가불금을 지급받았으며 회사 정책상 가불금은 그달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여기 가불금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에 자, 먼저 기본급여 있고 식대는 비과세니까 그대로 쓰고, 야간 근로수당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고, 다음 육아수당은 비과세 대상이었죠. 그럼 비과세 육아수당으로 만들어 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였어요. 그래서 과세로 자가운전 보조금을 만들어서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사용해야 되고, 다음 과세로 교육지원금이 있었어요. 이렇게 6개를 만들고 나머지는 불하고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불하고 체크를 하고, 아래쪽에는 공제 항목에는 가불금을 만들고, 특별한 말 없으면 공제 소득 유형은 F2번 눌러서 기타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기타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수당공제 등록이 끝났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2월 달 월급 급여 지급일은 12월 31일 날 서주원이니까 200만원, 18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22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가불금 10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상 문제하고 일치한지를 확인해보고.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끝이고, 다음 606페이지 606페이지로 가시고, 회사는 다음 번호 283번. 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인 정희석의 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전월 미환급세액은 15만 원이며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자, 이번에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론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하기로 한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인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 기본급이 있고, 자, 일단 공제에는 특별한 거 없죠. 자, 그럼 식대는 당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그럼 밥 제공하면 얘는 과세죠, 식대가.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당사는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란 이야기고. 야간 근로수당은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되어 있으니까 일단 사원 등록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다음 사교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건 비과세 아니죠. 6세 이하 자녀 이런 게 있어야 비과세니까. 자, 그러면 먼저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죄송해요. 그 전에 사원 등록 가서 정희석 사원의 연장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 이렇게 체크되어 있네요.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원 등록 가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에서 자, 이면 기본급 그리고 식대는 과세였죠. 과세로 식대를 쓸 거고 별도의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었으니까 과세인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우리 비과세고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이거 그대로 쓰면 비과세로 들어올 거고 교육보조금은 과세고 그럼 항목은 총 기본급 포함 5개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부로 다 정리해버리고 하셨죠? 자, 그럼 이제 5월달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이 정의서 하셨으면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5월달 거 5월달에 그럼 자, 이 금액이 나왔고 문제서 전월 미환급세 15만 원이고 얘도 환급 신고 안 한다 했으니까 이대로 비워놓고 지금 왼쪽은 전월 미환급세 썼고 환급 신청 안 한 데서 여기는 비워둔 거예요. 신청한다 그러면 13만 2,820원 쓰겠죠.
624페이지 624페이지 회사는 285번 회사는 285번. 자, 1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오나라의 아래 7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탭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수당 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호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는 무시한다. 또한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으며 전월 이월된 미환급세액은 2만원으로 가정한다. 뭐 있는 게 직책,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니까 식대와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고 했으니까 뭐 특이한 점이 없죠.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자, 수당 공제로 가고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얘 둘이만 안 쓰는 거네. 월정액 여부는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순서대로 적혀 있죠. 자, 그리고 공제에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확인하고 자, 7월달 급여 7월 31일 날 자, 오나라 씨예요. 250만원, 20만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고용보험이 맞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자, 이건 다 맞네요. 했나요?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또 똑같이 7월달 거를 7월달에 지급했고 전월 미환급세액은 우리 문제에 2만원이 있다고 했죠. 2만원 있다 이렇게 쓰면 끝이네요. 하셨죠? 자, 다음 이제 634페이지로 갑시다. 634페이지 회사는 다음 번호죠. 286 자, 286번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사원 김민국 씨의 필요한 수당 등록과 7월분 급여 자료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고 원칙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 전월 미환급세액은 31만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이고 급여 내용만 반영할 것. 이제 계속 보니까 지겹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타이밍이 좋은 게 다음 주말까지는 얘가 기억이 나요. 계속 하는 게. 왜냐하면 오늘 하고 내일 비슷한 거 하고 원가 얘기한 후에 기출문제 풀 거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면 시험 때 그대로 이런 느낌대로 그냥 시험 보면 돼요. 나오면. 그래서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요. 자,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뭐 자가운전 보조금 금액이 없으니까 이대로 쓰건가 봐요. 자, 그럼 우리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문제 가면 지금 문제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형태로 나와 있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없는 거가 지금 육아수당이 지금 없죠. 그럼 야간 근로수당만 빼고 비과세로 해서 육아수당만 넣어주면 똑같게 되겠죠. 있는 항목은 똑같네. 공제는 특이한 거 없고. 자, 이거. 자, 그러면 이제 7월달 분 급여를 7월 31일 날, 자, 김민국 씨 거 2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쓰고. 자, 다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하라 그랬죠. 자,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7월달 급여를 또 7월 말일 날 줬으니까 7월 달이고 전월 미환급세액 31만 원이 있다.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654페이지로 갈게요. 654페이지 654 회사는 288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직 사원 김영수 씨의 필요한 수당과 8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은 불어 체크할 것.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전월 미환급세액은 30만 원 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김영수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한다. 이제 이 멘트들 식상하죠? 자, 그럼 먼저 아래 항목들 보면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식대는 과세란 이야기고 실제 예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 갖추었음. 그럼 비과세인 거고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 받고 있다. 얘도 비과세란 이야기네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순환공제로 가고 자, 그리고 우리 기본급 아래에 직책수당이 있고 다음 상여가 있고 식대는 과세였죠. 식대는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주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고 육아수당 비과세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그럼 이제 수당 항목 전부 다 만들었으니까 자, 확인하고 8월달 급여를 또 이번에도 말일 8월 31일 날 김명수 사원 거. 자,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공제 항목도 금액 전부 다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다 작성했으면 창 닫고 그리고 이제 원천인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8월 달 거 8월 달로 전월 미환급 세액이 30만 원 있다. 30만 원 쓰고 장 닫으면 끝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제 특이한 거 한 개만 보고 급여 자료는 끝낼 거예요. 교재 644페이지로 갈게요. 644페이지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컴퓨터 예산은 287번 644페이지 287번으로 가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사원 150번인 사원 김채고는 2020년 3월 1일 퇴사하였다. 김채고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을 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20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그 외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이건 당연히 3월 달에 줬으니까 4월 10일 날 신고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쓸 날이 아니에요. 자, 그럼 먼저 직원이 그만두게 되죠. 그만두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사원 등록에 가서 김채고 사원에 여기 퇴사 연월일을 쓰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여기 그만둔 날짜를 쓰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럼 날짜 2020년 3월 31일로 쓰고 쓰셨죠? 그러니까 퇴사라고 위에 떴죠? 그리고 이제 창 닫고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 공제로 가서 안에 내용 좀 볼게요. 자, 사원 김채고의 2020년 3월 급여 내역이고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김채고 사원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자, 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네요. 그럼 수당 공제 등록에서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그리고 상여금이다. 이렇게 있고 그럼 직제수당, 월차수당이 없는 거네요. 아이고, 딴 데 있나 봐요. 그럼 얘 빼고 써야겠네. 그래서 다른 건 V라고 하라는 말이 안 적혀 있었네요. 그죠? 자, 그럼 자, 여기에서 확인한 후에 자, 우리 3월달 급여니까 3월 그리고 급여 지급일은 3월 31일. 자, 그러니까 퇴사자라고 떴죠. 옆에 퇴사자라고 떴죠.
자, 그럼 기본급이 350만 원이고 식대가 12만 원이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18만 원, 야간 근로수당이 30만 원, 상여금이 200만 원. 자, 이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엔터 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 15만 7,500원, 건강보험 11만 3,050원, 장기 요양보험료 11,580원 맞고 고용보험 4만 160원 맞고. 자, 여기서 엔터 쳐서 소득세에서 좀 기다리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팝업창이 떴나요? 자, 이거 안 뜨신 분은 마우스로 막 이쪽 저쪽 눌러서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은 여기까지 다 입력한 후에 마지막에 중도 퇴사자 정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일단 입력은 다 끝내놓고 나서 중도 퇴사자 정산 누르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저와 같이 공부해서 내일 하루 종일 할 내용인데,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이 연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이렇게 붙은 거지. 이 사람의 결정세액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의 총급여가 지금까지, 지금 이제 3월달이잖아. 3월달까지 총급여 902만 원인데 이 사람의 세금이 실제로 내야 될 게 얼마인지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정리했더니 결정세액이, 자 화면 보시면 여러분 저 컴퓨터 보셔도 되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금 계산해 보니까 세금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래 보시면 기납부세액에 월급 받을 때마다 이 돈만큼 세금 떼인 거예요. 결정세액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떼었으니까 이 사람 그만둘 때에 근로소득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요?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될 걸 정리했는데 0원인데 지금까지 21만 960원 소득세만 이야기하면 원칙인세 한 거잖아. 월급 줄 때마다 2달 동안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돈 다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럼 여러분은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 급여 반영 누르시면 아래쪽 마이너스가 뜨고 중도정산 적용함이라고 떴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중도정산한 게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세 낸 적이 있나요? 낸 돈 있나요? 이렇게 다 돌려받으니까 하나도 낸 적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다른 회사 가더라도 기납부세액은 없는 거예요. 세금 낸 적 없잖아. 원칙도 당했다가 다 돌려받았으니까. 지금 정리하면서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이 사람 거에 원청인수 이행상신고서 볼 거면 이제 창 닫고, 자, 얘가 떠야 중도퇴사 정산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뜰 거예요.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가서 3월 달이죠. 그리고 3월 말일 날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 3달 동안 받은 총월급에 마이너스 얼마 떠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이게 이제 다음 달에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넘기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걸 환급 신고한다라고 나오면 옆에다 써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하는 거고, 방금 연말정산이라는 걸 봤죠. 근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창을 우리가 방금 보면서 자, 이 사람이 낼 세금에서 돈 쓴 거에 대한 것들,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안 쓰고 회사 그만두면서 나 돈 이만큼 썼어요 하면서 증빙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쉬었다가 저와 같이 공부할 거는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은 회사가 2월 달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회사가 이 결정세액을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받은 거하고 결정된 세금하고 차이를 가지고 더 낼 거냐 아니면 돌려줄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컴퓨터가 친절하게 신용카드 쓴 거다, 뭐 집 이자 낸 거다, 연금 낸 거다, 보험료다, 의료비다, 교육비다, 기부금이다 쓴 거 전부 다 공지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내 가족
붙을 것도 되는지를 이제 저와 같이 또 기준을 잡아서 그것들을 이 다음 시간부터 내일 계속 하루 종일 볼 거예요. 자, 쉬었다 합시다.